김태환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의 동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표류 어선의 선언을 구조한 해경 고속단정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의 안일한 대응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제주도 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김태환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의 동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내세운 건다. 정작 당사자인 전현직 지사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환 전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 사회의 세대 교체와 사회 통합, 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현직 도지사 3명의 동반 불출마가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도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함께 불출마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의 정치 행보를 접고 세대 교체라는 시대적 소명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불출마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새누리당 입당 이후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우근민 지사는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첫 번째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동반 불출마 제안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아니 오늘 뭐 이런저런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자유입니다. 그래도 지사님이 신구범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탐라대 부지에 도립, 농업 고등 전문대학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불출마 제안에 대해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근민 현 지사, 또 김태환 전 지사의 출마 여부하고 재출마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세대교체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한 김태환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방 정가가 더욱 요동치는 가운데 전현직 도지사의 동반 퇴진론이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다 뒤집혀 선원 1명이 숨지고 해경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초속 16m의 강풍이 부는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선 예인 작업에 시간을 쏟다 화를 키웠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선원 5명과 대원 등 10명을 태우고 경비함정에 접근하지만 높은 파도에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강한 파도에 단정이 뒤집혀 선원과 대원 모두가 물에 빠지면서 선원 53살 고모 씨가 실종됐다 8시간 만인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해경대원 1명도 중상을 입는 등 선원과 대원 6명이 다쳤습니다. 계속 배를 부딪히고 그 고속단정에 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바람 부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보도에 물이 너무 많이 찼어요. 그래서 배가 부딪히고 파도에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고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가 일었지만 해경은 고무보트밖에 없는 300톤급 경비함을 급파해 어선 예인부터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보냈지만 어선의 닻이 끊어진 데다 기상이 더 악화돼 사고 접수 6시간 만에야 퇴선 명령을 내리고 고속단정으로 선원 구조에 나선 겁니다. 선장님도 계속 예인을 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좀 위험 부담이 있어도 이제 선박이랑 같이 예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어선이 사고 해역에서 3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밀려올 만큼 사고 당시 소속 16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 1차 예인 작업이 실패하고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동주 전 시장의 시장직 거래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늦어지면서 한 전 시장의 검찰 소환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광주고검에서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소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업체 2곳 가운데 1곳꼴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박업소의 침구류와 수건 등을 맡아 세탁해주는 전문업체. 침대 덮개를 한 장씩 분리해 기계에 올려놓고 세탁물을 하나하나 다림질 기계에 펼쳐놓는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이 업체 직원의 80%인 50명이 장애인들이지만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하면서는요 너무 재밌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지난 2004년 4명이었던 장애인 직원은 현재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나고 성실해 작업 능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견이 없어지고 또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 대처 능력도 생긴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3%에 불과합니다. 특히 도내 50인 이상 의무 고용 사업장 182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82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만 내면 그만입니다. 비장애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고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을 저희 공단에서 찾아다니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추운 날씨가 잦아들면서 전염력이 강한 수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여 명이던 수두 환자가 지난달 이후 26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4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여서 수두에 걸릴 경우 등교시키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도 내 중학교에서 수업 내용과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중학교 1학년 교실. 보통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과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학교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원래는 시험이면 진도 같은 것만 뺐다고 하면 지금은 막 토론 같은 수업도 하고 저희들끼리 몰동이 만들어서 수업을 하거나 하는 게 바뀐 것 같아요. 이 학교처럼 학생 스스로 직업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강좌를 선택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제주 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됩니다. 내신에 반영되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고 서술형 평가만 진행됩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기본 교과도 발표 수업과 실험, 예체능 교과와 통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단 학생은 물론 교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간접 체험이라든가 수업 시간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체험 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이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드문 치열한 고입 선발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의 고입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읍면 지역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선택의 폭이 좁아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산 신선농산물이 해상을 통해 시범 출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잎마늘과 유채나물 등 신선농산물을 저온 수송 차량에 실은 후 내일 목포와 완도 여객선을 통해 서울 가락시장까지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 출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해상 수송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산 신선농산물 11만 7천 톤 가운데 48%인 5만 6천 톤이 항공편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차량 탈취제 화재 위험성에 대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조사가 차량 화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탈취제 제조사는 오늘 제품연구원 등 직원 3명을 제주로 보내 차량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사용 방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모 씨는 지난 7일 차량 에어컨 통풍구에 탈취제를 뿌린 뒤 시동을 걸었다 불이 나 차량 내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도는 오늘 첫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제주 4.3 추념일의 연내 지정과 내년 4.3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LNG 발전소 건설을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시키고 감귤 등 제주의 11대 농산물을 한중 FTA 초민감 품목으로 반영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선 충병 방제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개발한 안전화와 안전모등 보호구 950점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늘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우금민 도지사에게 이 같은 보호구를 전달하고 재선충병 특별추진단, 산림청 등과 재해 예방에 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하수를 몰래 뽑아 쓴 혐의로 제주 시내 모 리조트 대표인 58살 문모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리조트 정원에 15m 깊이의 우물을 판 뒤 700여 톤의 물을 끌어올려 수영장과 화장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제주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2년 연속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으로 선정됐습니다. NGO 모니터단은 강창일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인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을 조명하면서 여야 간의 정쟁 없이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김은남 의원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농수협의 방만 경영 등을 밝혀낸 점을 인정받아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제주산 전통 삼계탕이 홍콩에 수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블루오션 코리아는 최근 멸균 포장한 샥스핀 삼계탕 22톤 2억 4천만 원어치를 홍콩으로 내일 수출합니다. 제주 블루오션 코리아는 이달 중에 65톤을 추가로 수출하고 내년부터 매달 100톤씩 수출하기로 홍콩 협력사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 소아암센터가 설립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학병원은 내년 2억 원을 투입해 소아암센터를 건립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등록된 백혈병 소암 환자는 138명이고 매년 15명 내외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지역 소암 환자들은 암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방 병원에 드나드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축산진흥원이 제주마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축산진흥원을 국내 유일의
제주마 인정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